10년째 넘게 쓰고 있는 이걸로 좁쌀을 다 잡았어요. 그냥 이 한마디로 다 끝. 사실 영상에서 이 제품이 안 나오면 서운할 정도. 오버립 라인 정리해줄 때나 이 도톰하고 자연스러운 애교살도 연출할 수 있고, 트러블 날 때는 무조건 이걸 웜쿨 진짜 립 조합할 때 베이스, 바탕색으로 정말 끝나거든요. 요즘 예쁘더라 하는 립 안 어울린 적이 없었어요. 하러 왔어? 어서 와. 여기로 올라와. 엄마한테 올 거야? 일로 와, 그럼 엄마한테 와. 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매번 재구매하는 저의 찐템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매번 겟레디에서 거의 좀 자주 보여드렸던 제품들이 저의 찐템들이긴 한데 이렇게 좀 각 잡고 보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또 올리브영 3월 세일이 또 한창이잖아요. 이렇게 야금야금 좀 구입을 했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초부터 매번 보여줬으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색조부터 하나씩 보여줄게요. 먼저 이 제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건 저의 정말 메이크업 치트키템인데 약간 저의 애교살이나 입꼬리 라인 만들어줄 때 진짜 매번 사용하는 저의 인생템. 삐아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14호 아몬드 베이지입니다. 사실 삐아가 저 라떼 시절 한 10년 전부터 아이라이너 가성비템으로 진짜 유명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이라이너를 굉장히 다양한 컬러 쉐이드를 내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었는데 삐아가 그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 가끔 올리브영 가면은 순위권에 이 삐아 제품들이 있으면 가회가 새로워요. 약간 블로그 할 때도 조금씩 생각나고. 아무튼 제가 오늘 메이크업 하면서도 사용했었어가지고 여기 바로 옆에 놔뒀는데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애칭으로 좀 그림자 펜슬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펜슬 하나만 있으면 따로 뭐 애교살 펜슬, 입꼬리 펜슬 따로 각각 살 필요가 없어요. 도톰하고 자연스러운 애교살도 연출할 수 있고 오버립 라인 정리해줄 때나 입꼬리 만들어줄 때 진짜 이 펜슬이 최고입니다. 오버립 라인을 연출할 때도 그림자의 그 음영이 있어야 돼요.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어야 입체감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너무 밝은 펜슬로만 오버립을 연출을 해주면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펜슬로 입술 아래쪽 면에 그림자 넣어주고 그리고 입술 위쪽이랑 입꼬리 라인에 도톰하게 음영을 좀 넣어줍니다. 입술 외곽만 떴을 때보다 이런 그림자 펜슬로 입술 라인 정리해주고 스머징 해주면서 발라주면 진짜 훨씬 자연스럽고 도톰한 그런 오버립, 애교살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펜슬 진짜 몇 통째 비웠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정말 많이 썼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오픈해서 심이 다 없어질 때까지 중간에 마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가성비템이에요. 그 다음 이 제품.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들은 제 화장대에서 한 번도 모습이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만큼 정말 자주 구매해서 항상 구비해서 사용하는 립 제품입니다. 롬앤 제로 매트 립스틱 09호 쉘 누드 10호 핑크 샌드 컬러입니다. 이 제로 매트 립스틱 사실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쉘 누드랑 핑크 샌드 이 두 가지 컬러가 웜쿨 진짜 립 조합할 때 베이스, 바탕색으로 정말 끝나거든요. 저는 립 제품들 중에서 립스틱 개봉할 때가 제일 설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두 가지 컬러. 사실 둘 다 살짝 흰기가 도는 색상이라서 이게 베이스로 좋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삐아 그림자 펜슬 위에 스머징해서 조금씩 정리해주잖아요. 그런 미지근 톤. 또 지금 한창 핫 키워드인 모카무스까지 진짜 만능으로 컬러가 다 잘 어울려요. 이거 두 개 베이스로 깔고 요즘 예쁘더라 하는 립 올리잖아요. 안 어울린 적이 없었어요. 항상 고정해서 쓰는 그런 톤으로 정착을 했고 저는 약간 이렇게 뭉개서 컬러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제로매트 립스틱 라인이 다들 아시겠지만 제품 텍스처가 진짜 부드럽고 섬세하잖아요. 블러리한 질감인데 발색 확실하고 그리고 입술 위가 건조하지도 않고 저는 이런 베이스 립은 너무 매트한 라인보다는 이렇게 좀 스머징이 부드럽게 가능한 라인이 다른 립을 발랐을 때 그 색감들이랑 섞이면서 조금 더 예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진짜 이 제품이랑 컬러 출시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재구매하고 있는 단종되어서는 안 되는 평생템이에요. 그 다음 이것도 진짜 몇 통째 사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롬앤
글래스틴 컬러 글로스 02호 너티 베이그 컬러입니다. 지난 겟레디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제가 평소 메이크업 할 때도 정말 많이 쓰는 그런 제품입니다. 보통 색감이 진하게 올라오는 좀 글로시한 틴트 느낌보다는 그런 틴트 위에 한 번 덧바르는 투명한 립글로즈 제형에 가까운 텍스처거든요. 묵직한 좀 점성이 느껴져서 더 쫀쫀해 보이고 탱글한 느낌? 저는 입술에 주름이 좀 많은 편이어서 약간 이런 글로우한 제형을 더 선호하긴 하는데 요즘 대세의 감성인 가장 기본이 되는 포인트 컬러는 저는 이 너티베이그 컬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투명함이 꽤 올라오는 편이어서 단독으로 발색했을 때 약간 좀 밋밋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 누디한 베이지에 무화과가 몇 방울 좀 뚝뚝 떨어뜨려진 이 색감이 다른 립 제품들이랑 섞어 바르면서 오묘한 톤을 내기가 너무 좋거든요. 뮤트한 느낌의 베이지나 모카 색감? 약간 이런 거에 발색을 해도 너무 좋고 오늘 립 뭐 바르고 나가지 하면서 딱 고민될 때 저는 주저앉고 이 제품을 바로 바르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편하게 손이 가는 그런 립. 그다음 이 제품 영상에서 진짜 많이 보셨죠? 이것도 이번에 재구매를 했습니다. 다 떨어져 가가지고.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블랑드 베이스 클리어 블루. 사실 영상에서 이 제품이 안 나오면 서운할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좀 군데군데 피부가 좀 착색이 있고 그리고 얼굴 톤 자체가 조금 노란 편이에요. 그래서 얼굴의 전체적인 톤을 균일하게 맞춰주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고민을 다 잡아준 저의 인생템이 이겁니다. 선크림 바르고 그리고 베이스 바르기 전에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게 적당히 촉촉하면서도 적당히 묽은 제형임에도 불구하고 밀착력이 진짜 좋거든요. 손가락으로 펴바르고 퍼프로 두들기기만 해줘도 피부의 노란기를 진짜 확실히 잡아주고 좀 클리어한 그런 투명하고 깔끔한 느낌의 피부톤을 정리를 해주거든요. 이게 바른 쪽, 안 바른 쪽인데 확실히 차이가 엄청 크죠. 저는 이 노란기를 잡고 싶어서 좀 다양한 느낌의 블루 컬러 코레팅 베이스를 써봤는데 좀 노란기가 잡힌다는 그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얼굴을 좀 하얗게 좀 만들어주는, 좀 희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의 제품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만나고 진짜 그런 고민은 아예 끝! 촉촉하게 딱 발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딱 스며들면서 밀착되는 그런 느낌인데 이 마무리감 자체가 많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막 밀리거나 두꺼운 느낌 이런 건 전혀 없고 개인적으로 좀 고급스럽다라고 느껴지는 피부 표현이 뭔가 도자기처럼 결점 없이 매끈한 아예 매트하고 결점 없이 커버낸 그런 피부결보다는 얇고 투명하지만 깨끗한 톤의 피부결이 훨씬 저한테는 고급스럽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이런 컬러 코렉팅 베이스로 얼굴 톤을 전체적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좀 착색된 부분적으로 가리고 싶은 스팟은 이제 컬러 코렉터나 컨실러를 사용해서 살짝 커버를 해주고 그 위에 얇게 베이스를 깔면 진짜 신세계고 피부 위도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가격도 진짜 착해요. 저 이거 세일할 때마다 거의 한 12,000원대? 용량도 30ml면 꽤나 넉넉하게 쓰거든요. 이것도 정말 단종돼서는 안 될 템. 안 되는 그런 템. 이번에 또 재구입한 파넬 시카마누 세럼인 매트 쿠션. 사실 영상에서는 브랜드에서 광고를 줄 때도 있고 또 그때그때 나오는 신제품을 테스트해봐야 될 때도 있고 최대한 좀 다양한 베이스를 써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사실 실생활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쿠션은 딱 저에겐 두 개거든요. 그동안 10통째 넘게 비운 조르지오 아르마니 투구 쿠션 그리고 작년에 딱 정착하게 된 이 시카마누 쿠션인데요. 사실 이 매트 쿠션이 저에겐 좀 장벽이 높은 그런 제품군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나이를 먹으면서 피부 위가 좀 편안하고 어느 정도 좀 깔끔하게 결점 없이 관리된 그런 느낌의 피부 표현이 더 고급스럽다라고 느껴져서 시중에 좀 인기 있는 그런 매트 쿠션들은 저랑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양 조절을 조금만 실패해도 너무 두껍게 보이고 텁텁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건조한 느낌이 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근데 이 제품은 파넬에서 한번 시딩을 보내주셔서 써봤는데 그런 느낌들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 제품 좀 흥미롭네 하면서 입덕을 하게 됐어요. 진짜 피부결 자체를 좋아 보이게끔 해주는 그런 표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처음엔 좀 얇게 발리나 싶다가 어느새 피부가 전체적으로 진짜 고루 커버되어 있고 촉촉하게 올라가다가 마무리감은 또 살짝 보송해지는데 얼굴에 필요한 광은 적당히 딱 남겨주는 정도까지만 보송해져요.
피부 위에 좀 얇게 스며든 느낌의 편안한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이 컬러감이 좀 다른 쿠션들보다 반톤 정도 낮은 느낌이에요. 다크닝이 똑같이 왔을 때 좀 더 어두워진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 제품을 다시 발라가면서까지 수정 화장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 다크닝은 뭐 그날 바른 뭐 스킨케어 양, 선크림, 피부 컨디션, 날씨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 있는 요소라 이게 뭐 딱 이렇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저는 지속력 부분에서도 다크닝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았다. 이 쿠션 바른 날에 뭐 딱히 뭐 어떤 부분이 뭐 마음에 안 들거나 거슬리거나 이런 거 없이 무난하게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쿠션. 그 다음 자주 쓰는 아이라이너랑 마스카라. 딘토 브랜드의 단테 원바이원 래쉬 디파이너 401 원블랙 컬러입니다. 사실 제 역대 마스카라의 계보를 새롭게 잇고 있는 약간 그런 마스카라인데, 저는 마스카라를 한번 정착을 하면 못해도 한 2, 3년은 그냥 그것만 계속 쓰는 것 같거든요. 저를 따라서 마스카라를 계속 정착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꾸준히 같이 재구매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가장 먼저 슈에무라 페탈리시 마스카라, 그 다음에 스킨푸드 포레스트 다이닝 마스카라, 그 다음이 바로 딘토, 바로 이 제품 단테 원바이원 마스카라인데, 그러니까 저는 일단 속눈썹 숱은 적당한데 가늘고 좀 긴 편이라서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섬유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롱래쉬 계열보다는 볼륨 앤 컬 그 라인을 좀 더 선호하고, 워시오프보다는 그래도 워터프루프 라인을 조금 더 선호해요. 보통 마스카라가 너무 묽거나 그리고 어플리케이터가 너무 두꺼우면 속눈썹 위에 좀 두껍고 촉촉하게 올라가서 좀 컬링해준 라인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좀 조금씩 덧바를 수 있대 섬유질 때문에 지저분해지지 않는 그런 제형과 얇은 어플리케이터를 선호하는데, 이 제품은 좀 자연스럽게 좀 깔끔한 속눈썹 표현이 돼서 이런 느낌을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따로 리무버 사용하지 않아도 클렌징 오일로도 충분히 닦이는 정도고, 컬러감도 아예 좀 까만 그런 블랙 컬러가 아니라 약간 차콜톤이 살짝 섞여있는 듯한 다크한 색상이어서 마스카라 나 평소에 잘 안 한다, 마스카라 한 걸 티내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되게 좋은 마스카라입니다. 그 다음 아이라이너는 이렇게 3개 구입을 했는데요. 릴리바이 레드 펜 라이너, 내추럴 2호 애쉬 브라운, 3호 애쉬토프. 저는 보통 화장할 때 아이라이너는 이런 붓펜 타입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엔간한 붓펜을 좀 다 써봤는데, 제가 이 제품을 구입을 한 이유가 원래 사실 루나 브랜드의 붓펜 제품을 되게 잘 쓰고 있어서 계속 꾸준히 쓰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다 써서 사야겠다 하고서는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이게 단종이라는 거예요. 그 제품의 그 브라운 컬러가 약간 수채화 물감에 물 많이 먹인 듯한 그런 굉장히 묽은 농도의 브라운 컬러여서 눈꼬리 자연스럽게 빼고 막 삼각존 채우고 이러기 너무 좋았거든요. 이번에 대체품을 찾다가 이 제품을 발견을 해서 새로 구입을 했는데, 사전에 미리 좀 써봤어요. 근데 이 제품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제품을 이번에 구입을 해봤는데, 제가 예전에 릴바레 제품도 잘 썼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조금 자주 좀 흔들어줘야 되는 거? 그 헤드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 마르지 않는데, 전 내추럴 라인은 이렇게 2개, 그리고 일반 라인은 월넛 브라운. 그러니까 발색하자마자 바로 싹 마르면서 픽싱이 되는데, 손으로 문질러봐도 크게 막 번짐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컬러는 2호 애쉬 브라운. 이게 딱 자연스럽게 눈꼬리 라인 빼기도 너무 좋은 색상이고, 그리고 붓펜 라이너가 너무 채도 높으면 조금 눈매에서 약간 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 색상 자체가 되게 좋아요. 3호 애쉬토프 제품은 진짜 한 듯 안 한 듯한 자연스러운 눈꼬리 뺄 때나 삼각존 채울 때 되게 잘 쓰이는 컬러거든요. 3호 월넛 브라운은 이거 딱 초코색이다 라고 느껴질 정도의 딥한 브라운 컬러예요. 딥브라운 붓펜의 정석 같은 그런 컬러? 사실 예전에는 뭐 붓펜 하면은 딱 어디 이런 식으로 공식템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내 붓펜 제품들이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한동안 저는 이걸로 정착을 해서 이제 쓸 것 같아요. 묽은 색상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 조금 더 다양한 느낌으로. 그 다음 개인적으로 울령에서 기획세트 나올 때마다 참 뿌듯한 제품이에요. 꾸준히 정말 이 기획세트를 내줘가지고, 마녀공장 퓨어 클렌징 오일 더블 기획세트. 이건 제가 진짜 한 2, 3년 전부터 정착해서 쓰고 있는 클렌징 오일입니다. 이 2개 기획세트 사면은 2달 반 정도
딱 그쯤 한 번씩 재구매를 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클렌징 오일을 쓰는 이유가 저는 피부에 최대한 자극을 덜 주는 방향을 지향하거든요. 지금은 피부 컨디션이 정말 많이 나아졌는데 예전에 조금만 좀 힘들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피부에 좀 붉게 각질이 올라오면서 눈두덩이가 엄청 부었어요. 그래서 여기 좀 군데군데 이렇게 좀 착색이 있는데 리무버 따로, 뭐 클렌징 워터 따로, 폼 클렌징 따로 약간 이렇게 좀 나눠서 세안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1차 클렌징을 무조건 오일로 다 지우고 그 다음에 폼을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진짜 자극 없고 순하고 자 이건 죽어도 안 지워지더라 하는 그런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 아니고서는 다 지워지는 편이에요. 사실 이게 클렌징 오일 치고는 사용감이 조금 무거운 편이에요. 좀 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식용유를 조금 바르는 느낌? 처음에 딱 펌핑해서 롤링을 해보면 생각보다 조금 뻑뻑한데? 싶어요. 근데 성분 자체가 순하고 저한테 뭐 자극돼서 트러블 난 적도 없고 무엇보다 유화 작용할 때 블랙 케어랑 화이트 케어도 같이 케어가 딱 되는 느낌이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리무버를 한번 지웠다가 클렌징 패드로 한번 지웠다가 이 과정들이 매일매일 쌓이는 것도 피부에 좀 자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민감성 피부나 예민하신 분들은 오일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단점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무거운 사용감?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다 적응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제품력 너무 좋고 세일 자주 하고 그리고 기획 세트 매번 이렇게 나오고 정말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저의 클렌징 오일입니다. 그 다음 저의 기초 케어 지방령템이에요. 라로슈포제 에피글라 AI 피부 고민 스팟 에센스인데요. 저는 트러블을 날 때는 무조건 이걸 먼저 찾아서 바릅니다. 이거 쓴 지 한 5년? 진짜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소 부위에 조금 도톰이 올려두어서 트러블 케어를 해주는 스팟 제품인데 즉각적인 그런 케어 효과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강추입니다. 물론 사바사겠지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써봤던 트러블 케어 제품 중에서 진짜 이만한 게 없어서 꾸준히 재구매를 해서 쓰고 있고요. 이 제품을 그 트러블 부위에 올려두고 다음날 일어나면 약간 붉게 부어오른 염증은 가라앉고 노란 녹만 딱 남거든요. 그때 살짝 압출을 해주거나 크기 봐서 하루 이틀 정도 더 발라주면 진짜 완전 고민 끝이에요. 트러블 올라올 것 같은데 싶은 부위에 바르고 자도 다음날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이게 약간 안에 약간 뭔가 이렇게 농이 차지 않고 빨갛게 조금 아프게 부어오르는 뾰루지들이나 피부 속에서 피지가 굳어서 좀 딱딱하게 올라오는 그런 트러블에는 효과가 별로예요. 그 좁쌀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좁쌀에는 크게 효과를 못 봤거든요. 하지만 그 외 트러블엔 정말 최고라는 거. 이게 뭔가 가라앉는 느낌으로 진정이 되기보단 약간 그 트러블에 시간을 좀 빨리 감기 해버리는 느낌? 야, 붉은기도 사라지고 빨리 녹만 남아서 또 빨리 녹이 익어가지고 빨리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좀 빨리빨리 효과를 보게 하는 제품이고 아무튼 저는 이거 기초 화장대에 정말 마를 날 없이 계속 구비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지방령템입니다. 그 다음 이 세럼인데요. 제가 이번에 이 세럼을 구입하면서 아니 내가 영상에서 그동안 이 제품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 생각에 조금 놀랐어요. 사실 이 제품 거의 제가 한 10년째 넘게 쓰고 있는 수분 세럼이거든요. 정말 제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쓰고 있는 그런 수분 세럼입니다. 바이오더마 하이드라 비오 세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저는 이걸로 좁쌀을 다 잡았어요. 그냥 이 한마디로 다 끝. 전 대학교 때 이마에 좁쌀이 되게 많았어서 이게 되게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좁쌀은 수분 케어를 열심히 해야 한다. 약간 이런 걸 본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단순히 좀 보습제를 많이 바르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세럼도 막 여러 개, 크림도 막 여러 개, 막 고영양의 그런 제품들을 더 발랐었는데 당연히 효과가 더 없었겠죠? 그래서 어느 날 올리브영을 갔는데 이게 딱 외관만 봐도 얘는 약간 이 하이드라 비오 약간 이 원료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이걸 사서 써봤는데 효과가 진짜 좋더라고요. 피부 속에 수분이 전해지는 느낌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 제품 한 3, 4년 동안 꾸준히 쓰면서 좁쌀을 정말 많이 없앴습니다.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촉촉한 보습감이 다 느껴지고 자극 없고 정말 순하고요. 그리고 뭘 발라도 건조하게 느껴졌던 피부 속 보습도 이걸로 싹 잡혔어요. 촘촘하게 좀 촉촉함이 유지되는 이 느낌은 아직 이 제품을 진짜 따라올 자가 없고요. 단점은 가격? 근데 요즘 가격 거의 다 이 세럼만큼 좀 비슷하게 올라온 편이어가지고 그때 당시엔 비싸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또 잘 모르겠어요.
딱 펌핑한 양 그대로 그 양 그대로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펴바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바르면 화장할 때 살짝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양 조절이 진짜 관건인데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촉촉하다. 저는 그래서 이 제품을 나 아직도 뭘 발라도 건조하다, 나 아직도 수부지 타이틀 못 됐다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10년 전에 제가 이 제품 써보고 느꼈던 진정한 수분 보습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던 걸 여러분들이 공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바디로션. 이제 이걸로 아예 딱 정착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이오더마 아토덤 울트라 크림. 제가 작년에 이거를 2통 비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 기획 세트를 재구입을 한 건데 제가 임신하고 나서 피부가 진짜 건조해졌어요. 그래서 임신 전에 잘 발랐던 그 바디로션의 보습감이 살짝 아쉬워지더라고요. 그때 저의 막둥이 친구가 저 임신 축하 선물로 이 바디로션을 선물을 해줬는데 그때 이거 써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감동했던 포인트가 바르고 나서 다음날까지도 건조함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그 촉촉함이 오래 유지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놀랐어요. 크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크림 제형이라기보다는 약간 더 되직한 로션에 살짝 더 가까운 느낌이고 그리고 바르자마자 수분감, 유분감 모두 풍부하게 느껴져요. 저는 얼굴에 바르는 거는 다른 제품들도 이것저것 레이어링해서 바르기 때문에 이 크림을 마지막 단계에 덧바르는 건 약간 리치하게 느껴져서 바디 로션으로만 쭉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흡수감이 약간 보통? 딱 그 편이거든요. 근데 이 보통이라는 말이 발라서 막 이 흡수시켜야 되고 막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펴바르고 나서 가볍게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그냥 몇 번씩 이렇게 문지르고 다 흡수가 되거든요. 그 위에 뭔가 막 끈적끈적하게 뭔가 남거나 막 미끄덩하게 남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진짜 이거 바르고 좀 건조하네? 어디가 왜 이렇게 좀 가렵네? 이런 느낌을 전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향도 무향인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하루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고행스가 있기 때문에 바디로션, 핸드크림 이런 거는 집에서는 무조건 무향을 쓰거든요. 이 무향인 점이 조금 밋밋하다. 난 조금 더 향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평소 선호했던, 좋아했던 그 바디로션을 같이 섞어서 쓰셔도 되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 사실 저는 아직까지 100% 마음에 드는 헤어 앰플, 단백질 제품 못 찾았거든요. 워낙에 좀 머리카락이 좀 푸석해서 뭔가 트리트먼트나 이런저런 케어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 제품은 제가 꾸준히 구입을 하는 이유가 사용하기 정말 무난합니다. 가격 대비 단점을 못 찾겠어요. 바로 헤어플러스 브랜드의 단백질 본드 워터 에센스 제품이거든요. 사실 이거 쓰면서 머릿결이 케어가 엄청나게 발전한다? 이건 잘 모르겠지만 드라이 전에 이걸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는 꽤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젖은 모발에 뿌려가지고 좀 손으로 이렇게 주물주물 해주면서 흡수시킨 다음에 드라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푸석함이 덜 하더라고요. 저는 머리숱이 좀 많고 헤어가 또 긴 편이잖아요. 관리하기도 조금 어렵고 말리는 것도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서 좀 가벼운 헤어 케어 제품들을 선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 저를 최대한 귀찮게 하지 않는 가볍게 케어하기 너무 좋은 그런 헤어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 제품이 머릿결이 좋아진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푸석함을 좀 잡아준다. 브러싱 할 때 훨씬 더 부드러운 그런 헤어 케어를 도와준다. 딱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정도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머릿결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계속 무난하게 잘 사용하며 꾸준히 재구매를 하고 있다는 거. 보통 이런 헤어 케어 제품들에 들어가는 단백질 성분이 원료가 되게 냄새가 좀 역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역한 냄새를 잡기 위해 향료를 쓰는데 아무래도 헤어 제품이다 보니까 고가의 향료가 들어갈 수는 없고 우리가 좀 아는 흔히 맡아본 그런 플로럴 향, 파우더리 향 다 비슷하게 좀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런 제품들이 저한테는 좀 역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 머리에 계속 냄새도 남아있어서 하루한테도 더 안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머리 말릴 때 부담스럽지 않고 제가 일상생활 중에 전혀 귀찮지 않게 가볍게 쓰기 좋은 그런 제품이라서 무난하게 계속 꾸준히 재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올리브영에서 이렇게 자주 꾸준히 구매하는 제품들 소개를 한번 드렸는데요.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소리가 조금 잠겼어요. 아무튼
제 영상을 보시고 새롭게 이 조디템들에 입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구매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거나 공감이 되는 제품들 있다면 댓글로 함께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올영 세일 득템하시고 남은 추위 조심하시고 우리 모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